저희가 폐기물 그 관해서 업체로부터 지정 폐기물 받을 때 이제 뭐 수집이나 최종이나 중간이나 최종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이거는 그 둘 중 하나 요건을 충족해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되면은 저희가 수정을 해오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찰 참가 공고문하고 계약하고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요. 원래 공고문이 나와 있으면 공고문대로 계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고문대로 안 하고 있진 않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안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지분발하고 최종 처분에 붙여왔을 때는 흩날려 우려가 있는 성면 전부 다 현장에 방치하라 소리다. 아니면 매립장에다 불법 매립하라 소리다. 그리고 중간처분업체고 최종처분업체만 와서 하라고 할 때는 중간처분업체는 지들 것만 가져갈 수가 있지 최종처분업체는 폐기물이 알아서 날아가야 된다. 입찰 공고문 내용이 그러는 뜻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주인 노릇의 주인장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그 중에서 1급 발암물질 폐생면의 미세먼지가 불법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도록 입찰 공고한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주인 노릇을 한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답변인데 지난 시간에 슬레이트 해체 작업과 불필요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입찰 참가 시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이 잘못됐다. 그에 대해서 방송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폐기물 업체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낙찰 1순위 업체, 즉 성면의 해체, 운반, 처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운반업체와 처분업체는 입찰 참가도 못하게 하고 해체 제거 업체만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1순위로 결정된 업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면의 운반과 처분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업체가 운반과 처분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인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분을 해야 되니까 운반업체와 처분업체가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투차를 하고 1순위가 된 다음에 자기들이 가질 수 없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운반업체, 처분업체를 데려오도록.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운반비나 처분비가 절대로 제 가격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일정 부분 다 떼어먹죠. 자, 그렇게 해서 1순위 업체로 된 애들이 이제 수지운반업과 처분업을 불러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는데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이 데리고 오는 자격을 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폐기물 수지운반업 또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폐기물 최종 처리업 등록업체를 통한 지적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건 진짜 국어도 모르고 이것을 갖다가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으로 입찰 공고를 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폐기물 수지분발업 또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폐기물 최종 처리업, 이 문장의 의미는 폐기물 수지분반업 또는이니까요. 폐기물 수지분반업과 폐기물 최종 처리업 이렇게 와서 하던가 폐기물 중간 처리업 하고 폐기물 최종 처리업만 와서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수지 분발업과 폐기물 최종 처리업, 폐기물 중간 처리업과 폐기물 최종 처리업, 이렇게 가나 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경우를 데리고 오면 이 계약이 성립된다, 뭐 그런 뜻으로 입찰 공고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수지 분발업과 폐기물 최종 처리업 이렇게 두 개만 와서 했을 경우에는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반드시 발생하는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은 날아다니는 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미세먼지가 꽉 끼었을 때 날아다니는 성면이 다수 함유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면이 날아다니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대기를 꽉 채우는 것도 있지만 다른 미세먼지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지금 치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폐기물 수지 분발하고 최종 처리업 이렇게 두 개만 했을 때에는 성면에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은 이 최종 처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매립장에다 그냥 땅 파고 묻는 거예요. 그냥 묻었을 때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들은 침출수를 통해서도 빠져나갈 수가 있고 대기 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매립을 못하도록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매립을 해야 되느냐, 성면이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에다 가둡니다. 가둬가지고 단단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침출수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대기 중으로 날아갈 염려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입찰 공고한 대로 이렇게 하면, 자, 폐기물 수지 분발업과 폐기물 최종 처리업 두 개만 하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은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면 중에서 가장 위험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은 아예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도록 입찰 공고를 낸 겁니다. 이게 가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정신 넉나간 거죠. 흩날리는 게 위험해서 국민 세금 들여서 슬레이트 지원금 다 줘가면서 치우고 있는데, 학교 천정 택스 다 치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면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은 현장에 그냥 방치하던가, 아니면 이거 최종 처리업 이곳에 갈 수 없는 물건인데 여기다 갖다 그냥 불법 매립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렇게 입찰 공고를 내니까 어디에서 폐기물 매립장 하나 생긴다고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공공기관, 공무원들, 국가기관을 못 믿으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매립장들, 그곳에 불법으로 처리되어 있는 폐기물들, 이건 내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그곳에 대해서 샅샅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 진짜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근 주민들이 나서야 돼요. 매립장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해서 자기 주변에 이미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폐기물 최종 처리업. 자,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폐기물이 발생을 했어요. 폐기물 중간 처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폐석면을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이게 그런 업체예요. 폐기물 최종 처리업은 그냥 단순하게 땅 파고 묻는 업체고, 그러면 폐기물이 콘크리트처럼 만들기 위하던 땅 파고 묻던 폐기물이 처리업이 있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폐기물 중간 처리업하고 폐기물 최종 처리업만 가지고는 폐기물을 운반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신 넉나간 짓이에요. 이렇게 입찰 공고를 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다 감사 청구하니까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답변한 내용이 이거예요. 입찰 공고를 이렇게 내놨으니 그러면 폐기물이
발 날려서 날아갈 거냐, 뛰어갈 거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참 웃겨요. 중간 처리업은 중간 처리 후 고용한 물질을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따라서 중간 처분업체는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 운반 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 여기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중간 처분업체는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 자기 공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드는 그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운반 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을 처분하기 위해서 중간 처분업체에서 운반할 때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공장으로 가져갈 때만 운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에 해당되는 폐기물의 중간 처리업 및 최종 처분업체만 데리고 와서 했을 때에는 최종 처분업체로는 물건을 누가 가지고 갈 거냐고요. 이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수집 운반업이라는 그 허가를 내줘요. 환경부에서. 근데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는데 이 운반업체를 그냥 배제시키는 거예요. 경기 대진 특허를 받고 지들이 뭔데. 그리고 여기 변명이라고 해놓은 게 중간 처분업체에서 최종 처분업체까지 운반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사기죠, 사기. 폐기물 중간 처분업체에서는 최종 처분업체로 운반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집 운반업이 대한민국에 있으니 수집 운반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아니면 계약할 때라도 끌고 오도록 하면 되는데,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진짜 영세한 업체거든요. 차 몇 대만 가지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 내서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 참가도 못하게 하고. 이거 계약에서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수집 운반업체를.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돈이 많고 잘 사는 업체는 계속 잘 살고 돈을 더 벌 수 있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집 운반업체는 아예 계약에서도 배제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게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항에서 폐기물 수집업과 폐기물 최종 처리업, 이렇게 해서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도 폐기물 최종 처리업에서 다 해먹을 수 있게 해버린 거. 이것은 폐기물 최종 처리업회에서 노비를 받았던가 뇌물을 받았던가 아니면 자기 친인척이 해먹고 있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폐 성면 중에서 가장 위험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을 처리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폐기물 최종 처리 업체에서는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을 못 받으니까 현장에 다 방치가 되어 있고, 이것은 뭐 경기도 전역 어디를 가봐도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은 반드시 중간 처분 업체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집은 바로하고 최종 처리업, 그러니까 갖다 불법 매립하던가 다 그냥 현장에다 방치하던가,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행태를 벌이기는 어렵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항에서 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폐기물 최종 처리업 이렇게 해서 수집 운반업을 완전히 배제시켰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광역단체로 보면 수집 운반업체가 초창기에는 한 10대 개씩 있었어요. 지역마다 좀씩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는 반 이상이 전부 다 망하거나 개점 휴업 상태예요. 이거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부 몇몇 사람들이 펜때 한번 잘못 굴려서 힘들게 세금 내가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있는, 사업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업체들 그냥 생짜로 죽이는 겁니다. 공공기관하고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가도 못하게 하니까, 이건 요 부분은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운반업체 50% 이상이 망했다 이미. 그 망한 사람들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 진짜 어이없죠. 그리고 대화 중에 이 사람들이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최종 처리 운반으로 해서 흩날릴 우려가 있는 건 처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입찰 공고를 낼 수가 있느냐 이야기했더니, 깨어진 조각, 즉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은 수분 작업 말이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냥 물 뿌린다는 겁니다. 물 뿌려가서 물 뿌리고 나면 고형화된 것으로 보고 매립장에다 매립한다. 이 불법 처리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불법 처리한 그 불법, 이거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는 거 받아서 불법 처리한 매립장들 법대로면 다 판에서 재처리해야 됩니다. 법규에 맞게. 매립장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 혹시라도 이 일에 관심 있고 주인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이렇게 불법으로 매립해 놓은 거 다 영상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공개해가지고 같이 주인으로도 합시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의 1급 발암물질 폐생면이 얼마나 불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가 샅샅이 밝혀가지고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불법의 흔적들이 현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입니다. 그리고 뭐 이쪽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하고 대화 중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입찰 내는 과정이 어렵다, 뭐 그런데 자기들이 어렵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마치 업체를 생각하는 것처럼 최종 처분업체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면은 뭐 해체제거 업체나 운반업체 이런 데들은 몇 개만 입찰로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면 그 사람들 망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짱한 거짓말입니다. 그거 현장 하나마다 입찰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업체의 비율이 맞지 않을 때에는 자기 면허별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담 이행 방식이 있어요. 그 면허에 맞게 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분리 발주하면 여러 곳하고 하나로 계약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 발주를 하면 자기들이 일할 때 이 업체 면허별로 계약하려면 여러 곳을 계약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하면 여러 곳과 계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표현은 그 업체들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여러 개로 분리발주하면 자기들 일거리가 늘어나거든요. 귀찮다 이거죠. 가만히 앉아서 날짜만 가면 월급 나오는데 뭐들라고 법 지켜가면서 여러 개로 나눠서 하느냐. 그 사람들 본심을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면허가 여러 개 필요한데 뭐 불법하면서 한 군데만 하고만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고 자기들은 공사 비용에서 8%씩 벌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불법을 저질러도 환경부에서는 그 불법에 딱 입맛에 맞게 매뉴얼 내려보내주고 지침 내려보내주고, 이거 불법이라고 일반 국민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거 관리감독하는 데가 아예 없고 개판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업하면서 먹고 살기 진짜 힘들다. 사업을 할 때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 펜때 굴리는 애들한테 뇌물을 주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 친인척이 되던가 그렇게 결탁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만 들어가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망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폐기물 최종 처리업에 대한 언어적 해명, 입찰 공고를 내놓고 해명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이게 공고는 입찰 공고문은 공문서에 준합니다. 그런데 공고 내고 거기다 문제 있다고 지적하니까 해명을 해요. 해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나 폐기물 중간 처리 업종 일개와 폐기물 최종 처리 후 요건 충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폐기물 최종 처리업에 대한 언어적 해명이요. 그게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나 폐기물 중간 처리업 중 한 개와 폐기물 최종 처리업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아까 정리해드렸죠.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최종 처리업, 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업과 폐기물 최종 처리업 요렇게 하라는 의미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 다 드렸고요. 자,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150개가 넘는 업체들로부터 이유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 및 민원은 없었으며 해석에 대한 차이로 입찰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경우 추후 사업 공고 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이게 왜 문제가 있는 거냐? 입찰에 참여한 150개가 넘는 업체들로부터 민원이 없었다. 당연히 없죠. 여기에 봐서 말하는 150개, 입찰에 참여한 150개라는 업체는 뭐냐? 성면을 해체, 운반, 처분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 공사비에는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한 그 공사 비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체 제거 관련 업체만 입찰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운반업체, 처분업체를 이제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냥 데려와서 계약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해체 제거 업체는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운반비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것들이. 그리고 처분비를 해체 제거 업체가 단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총 공사비 중에서. 그러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지.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 권한을 주는데 입찰에 참가한 150개 업체가 무슨 민원을 제기를 하겠냐고요. 완전 사기죠 이건. 답변하는 태도가. 자, 이런 식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일부 몇 개 지자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전역에서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경기도에다 감사해달라고 감사 청구했으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또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국민들이 왜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일개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10년 동안 왜 이렇게 이것을 바로잡자고 노력을 해보다가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전문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에 속하는 분들은 그 분야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 이런 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좀 그분들이 같이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선거 때만 잠깐 하는 그런 주인 노릇 말고 진짜 주인으로서 365일 항상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는 우리 주인들이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의 담당자하고
통화한 음성 파일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체의 권한 이렇게 해놨죠. 네. 2번에서요. 1번은 그렇다 치고 정말 심각하다. 자, 폐기물 업체의 권한이 돼 있죠. 답변한 내용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중간처분업은 보고 있어요. 중간 처리 후 고형화 물질을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맞아요. 따라서 중간처분업체는 스스로 수지분반한 경우 수지분반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운반 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수지운반업도 갖추고 있습니다. 공고에 명시된 중간처분업에 대한 요건은 수지운반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만약 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계획서 받을 때 수지운반 처리와 사업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면허만을 소재한 업체를 통한 처리 계획서를 가졌을 때는 재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입찰 선생님들이 낸 입찰 공고문에서 수지운반업 또는 중간처분업 및 최종처분업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네. 그러면 수지분반업하고 최종처분업, 수지분반업하고 중간처분업, 수지분반 플러스 중간처분, 이건 중간처분 안 들어가지. 요 두 가지 경우에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아니죠. 그럼 뭐죠? 수지 운반과 예, 최종 처리거나 예, 중간 처분과 예. 최종 처리거나. 예, 그러니까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건데. 방금 이제 그 수지 운반이랑 중간 처리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 뜻이 수지분반업하고 최종처분업하고 중간처분업하고 최종처분업을 오면은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집이랑 최종, 예, 중간이랑 최종. 예. 그죠? 네, 두 가지 경우죠. 예, 최종, 중간, 최종. 예,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공고문대로 하려면은. 네. 그러면 수지분반업하고 최종처분업만 했을 때에 네. 슬레이트 해체 제거 시에 나오는 조각들은 어디다 처리하죠? 조각들도 같이 처리하죠. 어디에다가 최종처분업체다요? 그럼요. 그러면 폐기물법 시행규칙 결표 4에 나와 있는 5에 나와 있는 네.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들, 그 깨진 조각들 단면에서 다 흩날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 처리하죠? 저희는 흩날릴 우려가 있는 그거를 뭐 분진이나 부스러기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해체 과정이거나 해체 과정이 아니든 이미 이제 좀 부서져 있었겠죠. 네. 그때 발생이 이미 된 조각들도 고형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선생님 보면 안 되고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분진, 부스러기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분진 부스러기가 아니잖아요. 네? 조각이잖아요, 조각. 분진, 부스러기 등 흩날릴 우려가 있다라는 뜻은 분진도 되고 부스러기도 되고 덩어리든 조각이든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선생님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해체할 때 못 듣잖아요, 그죠? 네. 못을 제거를 하잖아요. 네. 그 떨어져 있는 조각을 줍는 것보다 네. 못을 해체했을 때 발생되는 우려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거부터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 법적인 것만 이야기하자고서 내가 아까 앞에 따질 거 엄청 많은데 내가 그냥 양 보고 넘어간 거예요. 법만 따져보자고요. 법에 분진, 부스러기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진, 부스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흩날릴 우려가 있으면 다 070102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을 분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체하는 과정에서도 생기는 그냥 모든 지붕재에 있는 슬레이트도 다 흩날릴 우려가 있는 거네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신 적은 없지만 이제 깨진 조각들이라고 말했죠. 아니 그러니까요.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네. 깨어진 조각들이기 때문에 흩날릴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지붕을 뜯을 때 못을 네. 제거하잖아요. 네. 그때 못과 슬레이트 사이에 일어나는
비산먼지들이 흩날릴 우려가 있으니 뜯는 것조차도 전부 다 흩날릴 우려가 판단이 돼서 전부 다 중간 처리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무슨 말로 하는 억지를 부려요. 못을 아니, 뽑을 때는 흩날리지 못하도록 수분 작업하잖아요. 조각을 줄 때 수준 그러면 흩날릴 우려가 없도록 수분 작업을 하고 못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조각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어진 단면에서 흩날린단 말이에요. 그 조각들, 그러면 선생님은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철거할 때는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철거하는 공법이 있나요? 그런 공법이 있으면은 뭐 저번에도 전화로 뭐 그런 공법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나와서 알려달라, 특허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제 특허 내라고 한 적 없어요. 공유를 하자고 그랬죠, 그냥. 뭐 그럼 이제 뭐 언어적으로 뭐 특허라는 표현을 뭐 쓰신 적이 없는데 제가 표현했으니까 이제 그건 사과드리고요. 그거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개인한테 특허 안 내줘요. 뭐 제가 특허법에 대한 건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 공유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뭐 그러면 공법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해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발생하는 건데 당연히 발생을 하는데 거기다 처리 교육을 아예 중간 처분업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은 처리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경기도 일원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현장에 가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들 조각들 이런 거 다 방치되어 있어요. 왜냐? 이거 최종 처분업체에 가져가면 최종 처분업체들 다 영업정지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집 운반하고 최종 처분업체 이렇게 했을 때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을 어디다 운반을 어디다 갖다 놨냐 이거예요. 지금 작년 재작년 하시면서 저희는 그 조각이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네. 조각이 발생했을 시에는 네. 그 조각도 수분 작업을 해서 흩날리지 않도록 최소화 작업을 하고 고형화된 조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그 조각조차 흩날릴 우려가 있으니 코드 공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걸로 다 처리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슬레이트를 해체하는 과정에 생기는 못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든지 용마루에서 또 떼어내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자체에서 전부 다 흩날릴 우려가 발생할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냐 이거죠. 그것은 기술적으로 수분 작업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조각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분 작업을 해서 작업하는 동안에 흩날릴 우려가 없도록 최소화시켜서 작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진 조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깨진 단면에서 흩날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치고 매립을 하는 게 법이에요. 선생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중간 처분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수분 작업을 잘해서 꽁꽁 싸매서 흩날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매립을 한다. 이거 처리 방법 위반이에요. 물에 젖었다고 매립장에도 매립을 하는 게 법이 아니거든요. 자, 이거 그렇게 하고요. 그 중간 처분업체하고 최종 처분업체 이렇게 둘이 협정을 해서 할 경우 된다고 그랬죠. 아까 두 번째 안으로요. 네? 중간 처분업체하고 이제까지는 수지 분반하고 최종 처분업체 했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두 번째로 중간 처분업체하고 최종 처분업체가 했을 경우의 문제점이요. 이거 최종 처분업체는 누가 운반할 거예요? 저 그 답변에 써놨잖아요. 어디 없어요 그건. 방금 선생님께서 읽어주셨잖아요. 2번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처분업체하고 최종 처분업체가 이제 와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운반을 누가 할 거냐고요. 수지 운반을 갖고 있는 지금 제가 거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거. 2번 폐기물체 권한에. 거기 써놨어요. 거기에. 중간 처분업이랑 네. 뭐 최종 처분업이랑 했을 때 수지 운반을 누가 하느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 처리 계획서를 받을 때요. 수집이 되지 않는 거를 처리 계획이라고 하고 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안 받아요. 아니 그것은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뭐 그렇게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중간처분업체하고 최종처분업체가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그래서 중간 처리업에 요건은 네, 스스로 수직 운반하는 경우에 네. 차량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수직 운반도 갖추고 있다. 공고에 명시된 아니. 이걸 뜻한 거다. 자, 중간처분업체 처리업은 중간처분업에서 수지 운반을 할 때는 지금 회사로 가져가는 거 외에는 운반 못 해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거 운반할 때만 운반할 수 있는 게 중간처분업이에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운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조건을 달아놨잖아요. 이 무슨 경우에는 조건? 수직 운반도 갖추고 있다. 중간 처리업자들이. 그래서 아니 누가 요건이 아니 되면은 수지 참 그건 말이 안 되죠. 중간처분업이라고 할 때 그러면 중간처분업이 무조건 수지 운반업이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처분업은 그냥 중간처분업일 뿐이에요. 다른 업체를 운반 못 해요. 중간처분업만 가지고는. 뭐 저희가 이제 적을 때 이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종을 다 적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뭐 저희가 임의대로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폐기물 처리 계획을 받을 때 수집이랑 운반 처리가 사업 과정이 다 있는데 아니 안 되는 처리 계획서를 가지고 자, 오면 선생님. 그거를 저희가 계획서라고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찰 공고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찰 공고문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중간처분업하고 최종처분업만 했을 경우에 이거 최종처분업체는 물건을 누가 운반을 할 거냐고요. 지금 입찰 공고문이 엉망이라고 하시는데 저번에 입찰 참가한 업체가 18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업체들이 네.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저 슬레이트 해체 작업하고 네. 수지 운반 업체, 처분 업체들은 불만이 폭발 직전이에요. 비계 구조물이랑 성매체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업체가 힘들겠어요? 이 폐기물 최종도 저지병이 어렵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요. 선생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뭔가 뭐 감정적인 거에다가 지금 뭐 수지 분방업이랑 최종 처분업이 울며 겨자 먹기고 뭐 울며 겨자 먹기죠. 왜 울며 겨자 먹기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찰 공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사비에는 성면의 해체, 운반, 처리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성면 운반하고 처분업체는 이 일을 하는데 단가를 결정하는 입찰에 참가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운반업체 전국에 지역별로 한 서너 개씩은 있었어요. 광역별로. 다 망하고 뭐 두세 개씩밖에 안 남아있어요. 두세 개? 한 4개 정도씩밖에 평균 잡으면 한 4개 정도씩 남아있어요. 지금 한 10개가 넘게 있다가.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입찰도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망한 사람들까지 하면 그 사람들 폭발 직전이에요. 운반업체들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입찰도 못 들어가요. 예? 폐기물 최종 매입장을 입찰 대상으로 끼면요. 네. 저희가 모든 내는 공고에 그 서너 개밖에 입찰을 참가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수많은 비계 면허라든지 성면 면허라든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분리발주라는 제도가 있어요. 분리발주를 했을 때 계약을 여러 군데랑 못하는 거 알고 계세요? 무슨 여러 군데는 왜 못해요? 지역별로 다 전국에 그러면 전봇대 PCB 처리 업체 전국에 2개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2개 업체가 다 입찰 들어가 다 했어요. PCB 처리 업체. 저희 다른 업체는 저희 사업이랑 관련성이 없는 거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면 처분 업체가 예를 들 거면은 저희 사업이랑 관련된 걸 예로 드셔야죠. 자, 그러면 성면 처분 두 가지 면허랑 두 가지 면허 이외에 여러 가지 면허가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예. 뭐 전봇대 그거 설치하는 거 뭐가 들어간지 잘 모르겠고 뭐 전기공사랑 뭐 다른 거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은 지금 서너 개라고 했잖아요. 뭐 3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3개 업체 말고는 입찰 참가를 아무도 못 해요. 그러면 그럼 그게 과도한 입찰 아니에요? 입찰제는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 면허에 대해서만
3개씩 들어가니까 공사 현장 한 군데마다 3개씩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 지역에 운반업체들이 있으면 운반업체들이 그 최종처분으로 협정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자, 운반업체가 숫자가 많고 처분업체가 조금이다 그러면 그 지역은 분리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전국으로 풀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법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법에 안 맞게 하냐 이거예요. 뭐 전국으로 풀고 이런 거에 대한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로 내가 전남에서는 전남에서 감사해가지고 전남 수생태 협회인가 거기 감사해가지고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지방계약법 13조 위반이다. 딱 명문 시켜가지고 회신 받았습니다. 이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입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처분업체가 몇 개든 처리업체가 몇 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2개 이상이면은 입찰이 성립되는 건데, 그러면 그 면에 맞는 분야만큼 딱딱 떼어서 입찰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 제가 또 법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네, 제18조 네, 18조의 2 지정 폐기물 처리 계획의 확인. 네, 그래서 3의 2를 네, 보시면은 네, 폐성문을 네. 뭐 다른 그냥 뭐 좀 수식어들은 뺄게요. 예. 확인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네, 폐성문을 배출한 사업자는 네,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네, 고시하는 사업자를 가름하여 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확인받을 수 있다. 네, 라고 써 있어요. 예, 있어요. 저희는 뭐 이런 거 보고서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방계약법. 그 지방계약법에 대한 거 맨 처음에 얘기하고서 넘어가자고 하셨잖아요. 전 그래서 이것만 아니요. 지금, 폐기물 처리해서, 자격을 못 갖췄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지분반하고, 중간 처분하고 최종 처분하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최종 처분업으로는 중간 처분업체에서 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중간 처분업체들은 지들이 처리할 물건, 지들 회사로 가지고 가는 것만 운반할 수가 있어요. 중간 처분업 면허를 가지고는. 그러면 이거 최종 처분업체는 폐기물이 날라서 다녀야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폐기물 관해서 업체로부터 지정 폐기물 받을 때 이제 뭐 수집이나 최종이나 중간이나 최종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이거는 그 둘 중 하나 요건을 충족해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되면은 저희가 수정을 해오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찰 참가 공고문하고 계약하고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요. 원래 공고문이 나와 있으면 공고문대로 계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고문대로 안 하고 있진 않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안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지분발하고 최종 처분에 붙여왔을 때는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 전부 다 현장에 방치하라 소리다. 아니면 매립장에다 불법 매립하라 소리다. 그리고 중간처분업체고 최종처분업체만 와서 하라고 할 때는 중간처분업체는 지들 것만 가져갈 수가 있지, 최종처분업체는 폐기물이 알아서 날아가야 된다. 입찰 공고문 내용이 그러는 뜻이에요.